목적입니다. 원용입니다. 귀한 러시아산 녹용만을 사용해 만들기 때문이죠. 러시아산 녹용은 예로부터 으뜸 원자를 써서 원용이라 불려왔습니다. 고르고 고른 홍삼에 귀하디 귀한 러시아산 원용만을 담은 구전 녹용. 구전 녹용으로 귀한 건강을 챙기세요. 구전 녹용.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하셨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차가 출발해서 30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이 걸려서 현재 도착을 했고요.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화면에는 헌법재판소 광경이 왼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왼쪽에는 국회 측, 오른쪽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 이렇게 앉아서요. 쌍방에서 계속해서 양쪽 변론을 하고 있는데요. 최종 변론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11차라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11차 최종 변론,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까지 들으면 역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이제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양쪽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속보를 저희가 열심히 지금 받아서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간적으로는요. 지금 2시간, 그러니까 2시에 시작해서 2시간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듣게 되니까 제가 예상할 때는 아마도 저희가 방송이 끝나갈 때쯤 하거나 아니면 대충 정준길 변호사님이 아까 오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시쯤이 아닐까 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하시거나 나중에 하시거나 정말 하실 말씀을 충분히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적반하장 내일 방송에서는 아주 기쁘게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 모시고 지금 이 내용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회 대표 변호사 정준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 변호사님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몇 시 정도에 일단 말씀을 마이크에 시작하실까요? 원래 이제 2시부터 시작을 해서 한 1시간 정도 증거 조사를 하고요. 네. 3시부터 5시까지 이제 그 국회 측 변호인들 네. 최후 변론. 그다음에 5시부터 7시까지 이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네. 그러고 나서 그다음 다시 국회 소추위원장, 그죠? 정청래의 그 마지막 그 의견 발표.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현재 예상으로는 아마도 한 8시나 돼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 정도까지 있어야 될까요? 예, 지금 현재 5시 막 넘었잖아요. 근데 현재 아직도 국회 측 대리인단 종합변론 중이거든요. 아, 아직도 지금 계속 국회 측 대리인단이 릴레이 변론 중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금 또 휴정된 것 같기도 하던데 네.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아마 다시 개정이 돼서 대통령 대리인단 종합변론도 최소한 1시간 정도는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6시 내지 한 6시 한 15분. 한 6시 반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정청래가 이제 최후 진술하거든요. 아, 예상컨대 정청래가 몇 분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꽤 길게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가 한 2시간 정도에서 3시간 정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그렇다면 예상컨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시는 시간이 8시가 넘을 수도 있겠네요. 좀 조심스럽지만 제 예상으로는 9시나 돼야 9시, 8시 반에서 9시 정도 돼야지 아마 최후 변론 시작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종일 이게 저녁 늦게까지도 계속 이 뉴스와 속보를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좀 차분히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 단 거 마음에 드십니까?
오늘 많이 고민했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 내내 방송을 끝내고 한참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제 인생에 왜 대한민국에서 2번이나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픈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제목을 달아야 될까? 아니 그냥 이렇게 희망회로 말고요. 한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운명의 최후 변론 제목을 달았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윤석열 대통령 3월 초에 복귀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제목을 인용 기각 각하라고 쓸 필요가 없다. 기각 아니면 각하?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자, 그러더니 그 다음 생각은요. 대통령이 돌아오면 대한민국 난리 나겠다. 자, 정준기 변호사님. 네네. 대통령이 이제 이 헌재에서 기각이 돼서 네. 돌아오시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이 가장 먼저 사시나무 떨듯이 밤잠을 못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네네네. 자, 시청자 여러분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3월 초에 복귀하시면 제일 먼저 어디가 난리 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정청래. 저는 정청래. 정청래가 난리 날 거고요. 일단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 그리고 또 있어요. 한동훈. 그리고 또 있어요. 이준석.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 변호사님? 근데 뭐 그 사람들 중에 뭐 구속이 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정청래 같은 사람은 아무튼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당장 뭐 그렇게 벌벌 떨 일 없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이재명은 조금 신경이 쓰이겠죠. 왜냐면은 이제 바로 재판이 있는데, 네. 그죠? 집행유예 판결이 최소한 인정이 돼서 본인이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네. 뭐 이준석은 좀 눈치를 보긴 하겠지만 뭐 여기도 피라미에 불과해서 그렇게 해서 보면 제가 예상한 것처럼 그죠? 공수처장 제일 벌벌 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은 대통령이 돌아오시고 나면 누가 제일 벌벌 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준기 변호사님 말 들어보니까 공수처장 오동훈은 어떡하나요? 애가 또 간도 좀 작아 보이잖아요. 겁도 많아 보이고. 여기 외국에 못 나가도록 출입 금지를 해야 될 것 아니 출국 금지 바로 해야죠. 출입국 금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아시잖아요. 최근에 고발됐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허위 공문서 작성인데요. 빼도 박도 못하게 인정이 돼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우리가 그때 막 바쁘다 보니까 파견 나온 직원이 실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네. 자, 여러분은 누가 제일 벌벌 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정 변호사님 말을 듣다 보니까 공수처장에게 저도 같이 얍실하게 표를 걸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제목을 달았는데요. 3월 초에 대통령이 복귀되시면 사실은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이 언제쯤 돌아왔는지 기억나세요? 정 변호사님 몇 월 달쯤 돌아왔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제 기억에는 한 3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PD님 혹시요 노무현 탄핵 그거 기각돼서 돌아온 거 어느 시기인지 한 번만 찾아주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그게 아마 2004년 아니었나요? 2004년이죠. 그때가 제가 독일에 있을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막 노무현 다시 돌아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다고 막 하면서 거의 축배를 들고 난리치던 장면이 외국에서 외국 뉴스에 독일 뉴스에 그게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별 감흥 없이 저는 5월 14일 날 기각됐네요. 그쵸. 네네. 제가 왜 그러냐면 독일에서 가서 바로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3월 20일 날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 그게 있었으니까 5월 달 맞을 거예요. 그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되게 좋아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기억에는 3월 달쯤에 탄핵이 되지 않았나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3월 초에 복귀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4월 15일 총선 끝나고 나서 결정이 됐네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아무튼 제가 왜 5월이라고 하냐면 제가 독일 간지 한두 달이 되었을 때로 기억을 네. 하거든요. 2004년이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5월 달에 5월이 아니라 3월 초에 돌아온다는
강력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인용이라는 거 생각하지 말고 기각이냐 각하냐. 근데 지금 절차적 문제가 있으니까 각하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제목, 오늘 제 제목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제 제목 오늘 마음에 드십니까? 자, 대한민국이 요동치는 설레는 그날, 그리고 저들이 다 한 방에 쓸려가는, 그리고 그들을 처단할 수 있는. 제가 왜 처단이라고 표현하냐면요, 저 정말 이번에 억울합니다. 왜? 우리법 연구에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그 공수처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정 변호사님, 전 검수완박도 좀 손을 좀 정리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검수완박 손 봐야죠. 저 좀 정리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싫어하고요. 네. 검찰도 싫어하고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 좋아하냐? 범죄자만 좋아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각하라는 이름을 달고 오늘 방송 한번 시작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각하 하면서, 기각도 아니고 각하. 아, 참, 정 변호사님의 질문이 있었어요. 네. 정 변호사님, 헌재에서는요, 각하를 내리면 좀 더 가볍지 않을까요, 마음이? 그거 아닌가요? 아, 근데 각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각하가 왜 나오냐면, 지금 탄핵 소추의 주된 내용이 뭐였죠? 80%가 내란죄였잖아요. 네. 내란죄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네. 내란죄가 사실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좀 봐주세요. 분명히 내란죄로 국회에서 소추안이 통과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회에서 소추안이 통과된 게 내란죄가 없었다면 통과가 됐겠냐라고 물은 뒤에 내란죄가 없었으면 통과 안 될 가능성이 컸잖아요. 실제로 그 안철수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죠. 안철수 의원 말이, 아니 나는 내란죄가 탄핵 소추안에 포함 안 됐으면 나는 찬성 안 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 그렇게 따지면 네. 내란죄가 없었다면 소추안이 통과가 안 됐고, 통과가 안 됐다면 지금 헌재가 재판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네네. 지금 헌재에서 야, 너희 근데 있잖아,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란죄가 빠져가지고 안고 없는 찐빵이어서 야, 찐빵 가져가, 혹시 각하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뭐 지금 그런 얘기를 또 유창종 전 검사장님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근데 사실 또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뭐냐? 자, 국회가 소추안을 변경하는데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근데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 원래대로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네요. 사실은 그게 더 논리에 맞는 겁니다. 내란죄가 포함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는데 그거를 소추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데 그걸 뺀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뺀 것이 잘못되고 무효이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내란죄가 포함된 소추안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봐야죠. 그러네.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내란죄에 해당하는 여부,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지금 뭐냐면 증인 신문이나 증거 조사를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끝내면 안 되는 거죠. 정 변호사님, 속보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 중랑, 동대문, 성동구 5시부터 단수라고 합니다. 세상에, 제가요 어릴 때 정 변호사님, 요즘 단수란 25만 9천여 세대가 단수라고 합니다. 구의정수장의 송수관로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저 어릴 때요 단수 있었거든요. 정 변호사님 단수 기억하세요? 아이, 그럼요. 어릴 때 이런 기억하죠. 큰 다라이에 엄마가 물을 잔뜩 받아 놓으시고 단술에 이 다라이에 물을 써 했는데, 제가 아기 때요 거기에다가 참기름과 고춧가루를 넣어서 동네가 다 쓸 물에다가 고춧가루와 참기름을 넣어서 물을 못 먹게 한 적이 제가 있었대요, 어릴 때요. 자, 단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중랑 어디였어요? 성동 어디였습니까, 정 변호사님? 성동요. 예, 성동, 네. 중랑 하나 더였는데 지금 단수라고 합니다.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그쪽에 계신 분들 계시면은 오늘 지금 물 안 나오는 거 단수라고 합니다. 진짜로 문제가 생겨서 단수라고 하니까요, 놀라지 마시라고 합니다. 네, 단수라고 합니다. 참 제가 살다가 단수 방송까지 하네요. 어디 뭐 진짜 참 세상 희한해졌습니다. 자, 지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증거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0번입니다. 놀라셨을 국민께 라고 정중하게 사과를 2번 하셨습니다. 정 변호사님.
예, 어제 방송을 할 때 제가 국민들을 향해서는 놀라게 하신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몇몇 분이 댓글에다 대고 왜 정준길 변호사 왜 사과하라고 하냐고 뭐라 그러셨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어제 못 봤어요, 댓글을. 그런데 이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절대 오해하지 마시라고 네, 말씀드리는 이미 사과를 거예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2월 7일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과를 했어요. 예, 저는 이거 너무 좋아요, 이 표현. 그 다음에 12월 12일 날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요 정도 사과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과를 2번이나 했어요. 네네네. 자, 여러분 보셨죠? 놀라셨을 국민에게 사과를 2번 했는데 9번 뉴스예요.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2번이나. 분명히 놀란 국민에게 했는데 권성동, 윤, 진솔이 대국민 사과해야. 아니 있잖아요. 지금 최후 변론 하시는 분한테 최종 변론을 방청을 간다고 하면서 윤, 진솔이 대국민 사과해야. 왜 꼭 굳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10번 뉴스입니다. 윤 대통령 국민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정치 사회 원로가 한 목소리래요. 자, 정치 원로 얼굴 좀 보여주세요. 문희사, 정 변호사님 좀 불러주세요. 정세균, 김영호, 신경식. 두 사람은 여당, 두 사람은 야당이네요. 자, 그러더니 11번입니다. 박지원이 윤석열 사람이면 최후 변론서 사과해야.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셨어요. 2번이나 하셨어요. 2번이나 하셨고 국민들은 이미 사과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과하라라고 하는 사람이 왜 박지원이 튀어나와서 저렇게 얘기하죠? 네, 이게 이제 뭐냐면 박지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윤석열 사람이면 최후 변론서 사과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윤석열 사람도 아니다. 지금까지 사과도 안 하다니 최후 변론서는 사과해. 이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과했다니까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은 벌써 2번이나 사과를 하셨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국민들에게 12월 7일 날도 사과하고 12일 날도 사과를 했는데 어떻게 박지원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도 사람 같지도 않은 사과도 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면서 최후 변론서는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못돼 먹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박지원이가 윤석열 사람이면 최후 변론에서 사과하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2번이나 사과를 하셨다니까요. 그러더니 자 10번 뉴스 다시 보여드릴게요. 정치 사회 원로 한 목소리 국민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아니 했다니까요. 그런데 9번 권성동이 진솔이 대국민 사과해야지. 아니 사과를 했는데 진솔이는 뭡니까? 여러분 사과할 때요 너 정말 솔직하게 진실되게 사과해. 아니 근데요 사과를 어떻게 해야 진실된 사과해요? 여러분이 한번 가르쳐 주세요. 대통령께서는 이미 진실되게 사과를 하셨고요. 사실 뭐 저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2번에 거쳐서 사과했으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께 또 사과하는 것은 전혀 허물이 아니다. 그렇게 또 다시 이야기하면 사과하세요. 괜찮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사람들이 예전에 대통령께서 벌써 2번이나 사과를 하셨구나라는 것도 알고 그래도 국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사과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지금 권성동 얘기만 들어봐도 윤 진솔이 대국민 사과해야 이건 뭡니까? 과거에 사과도 잘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사과를 진솔하지 않게 사과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뭐냐면 오해를 받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0번 뉴스입니다. 놀라셨을 국민께. 자, 여러분 이 뉴스가 얼마나 잔인한 뉴스인지 얘기해 드릴게요. 놀라셨을 국민께 딱 2번, 딱 2번 대국민 사과 메시지 담길까? 여러분 제가 이 뉴스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미 놀라셨을 국민께라고 2번이나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미 본인이 하신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저거 보세요. 딱 2번. 아니 근데 사과를요. 딱 2번이 아니고 2번이나 라는 표현과요. 딱 2번은 굉장히 어감이 달라요. 자,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딱 2번보다 더 많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저 오늘 이거 보면서요.
에이 진짜 사과하지 말고 더 당당하셔라. 더 당당하셔라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좋은 소식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속보입니다. 12.6 사건 김재규 재심 개시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 정 변호사님 속보가 들어왔었는데요. 지금 재심 결정에 항고했다고 합니다. 네네, 당연히 항고할 만하죠. 김재규가 내란 목적 살인죄였던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죠? 그리고 김재규가 재심이면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건 내란도 아니죠. 그죠? 법원에서 저런 김재규 재심 결정에 대해서 재심 결정을 한 것 자체는 저는 매우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역사 속으로 들어간 거를 다시 현실에 끌어내서 현실 법정에서 재판을 한다는 거, 저건 넌센스죠. 검찰 아주 잘했습니다, 오랜만에. 자, 그리고 또 속보입니다. 국회 측에서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비상계엄 후 비참한 최후 이렇게 말을 했네요. 정 변호사님. 이승만 대통령이 왜 비참한 최후죠? 박정희 대통령 비참한 최후, 전두환 비참한 최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응? 뭐 다른 것 떠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오호가 있지만 전두환 대통령께서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그 땅에 묘지 한 평 마련하지 못해서 거기 아직 매장을 못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누가 그렇게 지금 매장도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비참한 최후가 아니고요. 그들이 그렇게 악랄한 거죠. 악독하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국회 측에서 윤 대통령 다시 국정 맡길 수 있나 신속 파면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윤 대통령 다시 국정 맡길 수 있겠나 신속 파면하라 라고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요. 윤 측 북으로부터 국가수호위의 비상계엄 선포라고 했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오늘 나오고 있는 증거인부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었죠? 네, 지금 반국가 단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전과가 막 실형도 있고 막 집행유예도 있고 막 이런 게 여러 개 있는 게 당연한가요? 저는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민주당의 국회의원은 한 60, 70% 정도가 전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대부분은 뭡니까? 학생운동 당시에 집행유예 또는 실형 전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훈장처럼 생각하는 게 현재 사실은 민주당이란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들의 지금 논리대로라면, 그죠? 아무리 자신들의 뜻이 옳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의 뜻이 옳았더라도, 법이 있는데, 헌법이 있는데 그 요건에 맞춰서 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그랬어야죠. 근데 그들은 뭡니까? 위법적인 행동을 해서 형사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이다라는 표현을 쓴 게 과합니까? 저는 그런 표현, 그런 수식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 변호사님, 방금요 국회 측에서 네.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가 없대요. 누가 이성을 잃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요, 이성을 잃었다면 정말 제대로 된 만약에 계엄을 한다고 했으면 군인들도 한 10배쯤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진짜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었죠. 불과 2시간 만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정을 할 수 있게 된 게 지네가 잘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그들을 막을 의사가, 적극적으로 막을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자, 6번 뉴스입니다. 정 변호사님, 저 뉴스 한번 봅시다. 조중동에서요, 최후 진술 윤 대통령을 향해서 사과와 승복 약속하라고 하는데요. 정 변호사님, 왜 윤 대통령에게 승복 약속하라고 합니까? 국회 측에다가도 승복 약속하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승복이라는 건 뭡니까? 양쪽이 다 승복할 때 의미가 있잖아요. 결과에 승복하겠다 그러면 양쪽이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애들이, 좌파들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라는 얘기 한 적 있습니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자,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나는 승복하겠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혹시 들으신 적 있으면. 얘네들은요, 너무나도 당연히 헌재는 탄핵 인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자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강요하는 거죠. 우리 애국 시민들한테 받아들이라고, 승복하라고, 굴복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 스스로는 하지 않아요. 만약에 헌재에서 말입니다, 기각 결정이 나면 좌파들이 승복할 것 같아요? 절대 승복 안 해요. 매우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아주 나이브한 우파의 모습을 그대로 보내는데요.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이를 존중하고 승복하겠다의 주어는 대통령만이 아니에요. 대통령도, 국회도, 민주당도, 그죠?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존중하고 승복해야 되고, 헌재의 탄핵 인용과 기각 중 어떤 결정을 내리든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만이 아니고 국회이자 민주당이기도 해요. 그런데 동아, 중앙, 조선일보 모두 다 뭡니까? 주어는 윤 대통령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조선, 중앙, 동아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탄핵 결정 나오더라도 승복하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우리가 구독해서 되겠습니까? 아시아투데이를 구독해야죠. 그쵸? 그렇죠. 네네. 자, 7번 뉴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요, 다른 데서 해도 지지율이 높게 나와요. 48.2.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윤 대통령이 실제로 대통령 측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는요, 이런 숫자가 안 나왔어요. 이게 제가 왜 자꾸 웃냐면요, 실제 대통령 할 때는 지지율이 뚝뚝뚝뚝 떨어지다가 이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 윤 대통령 이렇게 멋진 사람인 줄 몰랐어. 이렇게 멋진 남자인 줄 몰랐어. 이 정도 좋은 대통령인지 몰랐어. 어머나, 나 원래 윤 대통령 안 좋아하고 저쪽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쪽 애들은 사람도 아니고 이쪽에 윤 대통령이 진짜 고난받는 정말 우리 대통령이야. 그뿐이 아니야. 윤 대통령 아니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거 처음 알았어. 이런 분들이 지금 자기가 스스로 얘기한다니까요. 나 깨어났어요. 나 이번 윤 대통령 때문에 깨어났어요. 아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 깨어났어요 라는 분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정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높고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은 거. 이 현상에 놀라겠죠? 당연하죠.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6.8%라는 거예요. 이 6.8%는 오차 범위 바깥이에요. 오차 범위 바깥.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국민의힘은 뭡니까? 지난주보다 1.6%가 상승했고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1.7%가 하락했다는 거예요. 추세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계속 상향이고 민주당의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상향이고 민주당의 지지는 하향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다음 주에 해보면 지금은 6.8% 차이지만 요 다음에 하면 이 추세대로 가면 한 10% 가까이 차이 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정 변호사님. 네. 지금요, 국회 측 종합 변론이 종료됐대요. 그럼 이제 계산 좀 네. 해주세요, 시간. 그럼 탄핵의 최종 국회 측 종합 변론이 지금 한 30분 정도 걸려서 종료가 됐네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아마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 바로 이제 변론을 할 텐데 제 생각에는 한 1시간 정도 예상을 합니다. 1시간 정도. 각 2시간이었잖아요. 각 어디요? 2시간을 잡아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기타 등등해서 30분밖에 안 했으니까. 아니죠. 모두 합해서 2시간인데 각 2시간. 국회 측이 짧게 한 거죠. 국회 측 2시간 넘었어요. 한 1시간 한 거예요. 국회 측이요? 네, 국회 아니에요. 3시부터 시작했어요. 증거조사. 증거조사 2시부터 3시까지 했고. 3시까지 했습니까? 예. 그러면은 2시간 2시간이나 오버했어요. 했어요? 저는 아까 증거조사가 한 3시 반인가 4시까지 그건 지난 걸 보여준 거야.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생중계가 아니라서요. 한 걸 틀어주는 거라서 속도가 지금. 아무튼 2시간이라고 하면은 지금 5시 반이면 7시 반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국회 측이 2시간을 넘게 쓴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보면은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7시 정도 넘어야 끝난다고. 7시 반. 7시 반. 2시간이면. 2시간. 그쵸? 그럼 7시 반.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정청래 하면은 한 10시. 그럼 대통령은 한 10시 돼야지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계산하면 그쵸? 네네. 저는요, 제가 변호인이었으면
이 지금 2시간 변론 시간이 돼 있지만 저걸 한 서너 시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을 끌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까지 하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 하는 시간이 도저히 안 나와서 윤 대통령 기일을 최후 변론 기일을 다시 잡도록 그렇게. 자, 윤측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첨단 에너지 3법 추진도 야당 반대로 가로막혔다. 지금 네. 이야기하는 거 나오고 있네요. 네네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론이 릴레이로 시작됐습니다. 여당 간첩 처벌 위한 형법 개정 추진도 반대했다. 뭐 계속 나왔던 얘기죠. 이거 다 맞는 얘기죠. 네네. 네. 그 다음 얘기 나오면 좀 읽어주세요, 정 네네. 변호사님. 예, 여러분 지금 문제 우리 측 변론이 시작됐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11번에서 박지원 얘기를 봤는데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야당에서 내란 수계 윤 복귀 시 대한민국 파멸 헌재 현명한 결단 기대. 근데 너무 센 거 아니에요? 말이 너무 세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복귀하시고 난 다음에 계몽령의 형식으로 계엄을 또 하실까요? 요번에 계몽령 같은 계엄을 충분히 효과를 발휘했잖아요. 그런 내용을 잘 아시는 대통령께서 똑같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저는 계몽령 같은 그런 계엄령은 다시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복귀 시 대한민국 파멸 운운하는 이런 얘기들은 좀 너무 지나치게 심한 이야기다. 아니, 제목 보세요. 내란 수계 윤 촉구. 아니, 내란 수계가 뭡니까? 그리고 내란 수계라는 표현은 뭐 저런 죄명으로 기소된 거는 맞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란 수계라는 표현을 저렇게 단정적으로 쓰는 거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네. 자, 기쁜 소식입니다. 17번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사진을 뒤바꾼 KBS의 방심위 행정지도. 정 변호사님, 저거는 와, 그래도 행정지도 봤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 눈이 밝으니까 KBS가 그러니까 우리 찬성과 반대 이 집회 시를 이제 사진을 잘못 냈는데 바로 이제 잡힌 거죠. 근데 보면은 탄핵 찬성은 조금이고 반대가 많은데 거꾸로 돼 있으니까는 오히려 탄핵 찬성이 많은 것처럼 시청자들이 네. 잘못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그거는 바로 잡았는데 실수한 거로 인정하고 뭐 경고 정도 차원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를 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매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런 식으로 또 거꾸로 해가지고 그죠? 잘못된 보도를 하게 하면 안 되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광주에서 맨 처음에 말입니다. 지난번 광주에서 할 때 JTBC에서 뭐라고 보도했어요? 우리가 만 저쪽이 2만 이렇게 보도했잖아요. 근데 클릭하고 누르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2만, 쟤네가 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근데 또 웃긴 뉴스 15번입니다. 공수처 허위 답변 의혹에 타 부처 파견자가 작성. 미흡했지만 고의는 아니야. 뭐 다 실수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수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허위 공문서 작성에 고의가 인정되니까 형사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냐면 실수다. 타 부처 파견자가 실수로 잘못 작성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말입니다. 국회에 책임 있는 답변을 보내는데 타부서 파견자가 지가 임의로 작성해서 보냈겠어요? 내부 결제 다 받아가지고 보냈을 텐데 거기 사인한 사람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쉽게 아예 뭐 실수했어요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정말 자기 모습을 보일 때다. 공수처의 본때를 보일 때다. 바로 수사팀을 만들어서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가야 된다 공수처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3월 초에 돌아오시면요. 제가 볼 때 공수처도 그렇지만 뭐 KBS, MBC 그리고 JTBC 뭐 언론들 다 어떡하면 제가 걱정해 줄 일은 아니지만 왠지 웃음이 실실 나옵니다. 근데 18번인데요. 전 이분이 보수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전 이분이 보수인 줄 알았어요. 조갑제, 윤석열, 김일성 이후 가장 많은 인명 재산 피해 국민에 가한 사람. 정 변호사님 이거 어쩔이에요 어쩔. 글쎄 조갑제가 뭐 그렇게 얘기한 게 의사 뭐 늘린다더니 오히려 줄었다. 대학병원 적자가 뭐 약 5천억 정도 되고 그리고 의료 대란 수습하기 위해서 세금이 3조 정도 투입됐고
그 다음에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어나간 사망자가 약 6천 명이다. 그 다음 전공의 등 약 3만 명의 인력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 이런 거를 근거로 인명 재산 피해를 국민에게 많이 가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어떻게 김일성 같은 아니 그러니까요. 김일성 이후 가장 많은 인명 재산 피해. 아니 이제 김일성하고 비교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 할아버지 어쩔 했는데요. 19번이에요. 또 딴 할아버지 어쩔이 다시 나와요. 어제 했던 건데요. 정규제, 윤석열, 정신감정 필요, 탄핵 인용될 것. 저는 이 두 분이 진짜 보수 우파의, 저는요, 보수 우파의 뭐라 그럴까, 약간 원로? 근데 이 두 분이 왜 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20번 뉴스입니다. 정 변호사님, 아까 이분이요, 한마디 했는데, 헌재 공정성 없다고 하더니 하루 만에 판결 수용할 수밖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권성동이 참 정치적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도 승복할 때니까 니네도 승복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멋있는 모습 아니에요. 아니 뭐 자꾸 어제는 헌재 공정성 없다. 헌재 공정성 없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 만에 판결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어느 장단에 춤추란 얘기입니까 도대체.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하세요. 네. 자, 22번이에요. 제가 계속 한동훈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 책에서 저 말이 튀어나왔어요. 이재명이 행정부 장악하면, 즉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 유죄 막으려고 계엄할 거야. 다시 얘기하면 그래서 계엄은 정말 나쁜 거야. 정말 1타 2피죠. 윤석열 대통령을 훅 보내고 이재명까지 보내면서 나는 역시 대통령을 할 만한 건 나밖에 없어. 여러분 지금 이 워딩 되게 무서운 워딩이에요. 행정부 장악하면, 이재명이 행정부 장악하면 계엄할 거야. 계엄은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사실은 말이 되는지는 좀 따져봐야 돼요. 대통령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재명 논리대로라면 뭡니까? 대통령은 84조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서 재판 안 받아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조치 취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한동훈의 이 얘기는 뭡니까? 대통령이 됐지만 판결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 판결을 받지 않으려고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다라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한동훈의 판단이 틀렸다. 동훈아, 정 변호사님께 좀 배워라. 그런데 24번입니다. 이재명 정권 탄생 막기 위해 계엄의 바다 건너자. 여러 번에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탄핵의 강 건너자, 탄핵의 강 건너자.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이번에는 계엄의 바다 건너자요. 근데 뭐 타고 건너나요? 그러니까 동훈아, 바다를 뭘로 건너대? 바다는 건널 수가 없어. 정 변호사님 강은 건널 수 있어도요 바다 못 건너는 거 아시죠? 아, 그렇죠. 바다 건너봐야 섬에 가요. 조그만 섬.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는 얘기는요. 건너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나름대로 좀 폼을 잡고 탄핵의 강이라는 말을 생각을 해서 거기서 계엄의 바다라는 이제 단어를 그냥 나름대로 신조어를 멋지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한 거죠. 이 계엄의 바다라는 것은요. 넘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 계엄을 넘냐?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바다를 건너면 어디로 갑니까? 그거 아세요? 바다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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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는 둥그니까 돌고 돌고. 노래도 안 배웠니? 지구는 둥그니까 돌고 돌고 걷고 걷고 노래 부르시면 안 돼요. 네, 지구는 둥그니까 안 돼요. 리듬 넣으면 안 돼서 정 변호사님 제가 지금 가사를 읽은 거예요. 네. 자꾸 걸어 나가면 자꾸 걸어 나가면 결국은 돌아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의 바다는 못 건너고 빠지거나 아니면은 못 건너거나예요. 그 뭘 갖고 건너요? 중요한 거는 그래 좋아요. 좋단 말이에요. 자, 어려워 불가능해. 자, 그래도 건널 수 있다. 한번 건너보자. 자, 어떻게 건널 건데요? 수영해서 건널 거예요? 걸어서 건널 거예요? 뭐 해서 건널 건데 어떻게 건널 건데? 근데 25번 보면요. 정말 웃기겠어요. 비상사태입니다. 최악. 한동훈이 계엄 직전 용산에서 받은 문자. 사람이요. 고마움도 알고 은혜도 알면요. 아가리를 닥쳐야 할 때가 있어요. 진짜 아가리를 열 일이 있죠.
제가 아가리란다고 또 따라서 아, 아가리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어떡합니까? 입을 열 일이 있죠. 왜냐하면 본인한테 본인을 체포하겠다고 말해준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야죠. 밝혀야 될 얘기, 반드시 국민에게 해줘야 될 얘기는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한동훈, 밝혀라. 도대체 너한테 너 체포할 거라고 얘기한 자가 누구야? 홍장원이야? 안 그러면 박지원이야? 그렇지 않으면 국정원에 근무하는 네가 아는 사람이야. 밝혀라. 예. 저기 김옥란님 댓글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용하면 가발은 어쩔? 네, 저기 이정화님 댓글도 제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살았어요. 70 전인데 한 뚜껑 정말 지지했는데 지금은 가발 뜯어 벗기고 싶어요. 아, 저 댓글 읽은 거예요? 제 생각 아니에요? 댓글 읽은 거예요? 여러분 댓글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서 제가 댓글을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댓글들 정말 아이디어가 정말 충분합니다. 저도 요즘 너무 오래 살았다고 얘기했다가 혼났어요. 그 나이에 오래 살았다고 하면 어떡하냐고요. 아니 제가 갑자기 그냥 좀 장난기 어린 생각이 나는데 네. 우리 한동훈에 대한 반대의 뜻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한동훈을 만나면요. 한동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저거 선동죄 돼요. 선동죄. 그게 뭐 내란 선동죄요? 모욕 선동죄. 아, 안 돼요. 모욕 하지 마세요. 선동죄요? 정 변호사님. 모욕 선동죄. 모욕 선동죄가 어디 있어요? 지금 지었잖아요. 제가 지금 지었잖아요. 모욕 그럼 선동죄. 저 말하다가 말았습니다. 예, 지금 지금 빨리 제가 지금 저지했습니다. 모욕 선동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죠? 네. 좋은 얘기 해야지만 좋은 기운이 오고, 저는 3월 초에 대통령이 들어오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정화가 될 거. 여러분 제가 긍정적으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오죽하면 단수까지 되니. 세상에 제가요, 저 최근 몇십 년 동안 단수 처음 봐요. 단수가 오니까 노후된 거 다 고쳐서 물까지 새로 바꾸겠네. 아유, 대통령 돌아오시면 싹 다 바꾸려고 단수까지 됐네. 라고 하면 초긍정이죠. 여러분 긍정적인 이야기 하면서요, 우리 지금 좋은 기운 많이 불러드리자고요. 알았죠? 자, 정 변호사님. 네. 대통령 측에서요, 홍장원 전 차장 동선 거짓이다 지금 주장 나오고 있습니다. 뭐 거짓이라는 건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다 압니다. 그 외계 글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요. 예, 그거는 아무도 못 읽어요. 지도 못 읽어요. 정 변호사님 읽을 수 있어요? 전 못 읽어요. 그 누가 그런데 세우면은 야한 그림이래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요, 사람들 아이디어가 너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림을 세우기도 하더라고요. 네. 자, 정 변호사님 또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어디 갔냐? 친구야 미안하다. 13번 뉴스예요. 아니 이분은 또 왜 튀어나올까요? 이분이. 자, 최재형의 답장. 친구야 미안하다. 윤석열 탄핵은 불가피하다. 최재형이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소개 좀 해주세요. 최재형이라는 전 사람이 자기가 친구에게 보냈다는 그런 메시지를 공개를 했어요. 이 사람도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이걸 왜 공개해요? 누가 한번 공개해달라 그랬습니까? 근데 결론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우리 정치가 60년대로 퇴행할지도 모른다. 큰 틀에서 홍장원이나 곽종문의 말은 일관성이 있고 믿을만하다. 계몽령이라고 하고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주장은 다수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보수 세력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탄핵은 불가피한데, 그럼 탄핵이 되면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반 대한민국 세력을 꺾고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요, 최재형이가 지금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에? 이 사람 지난번에 대선에 출마했었어요. 에이 설마요. 안 보이십니까? 내기에도 자신 있어요. 아니 지금 최재형이 무슨 대선에 나가려고. 저는 최재형 대선에 에이 나간다고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아무리 그러니까 아무리 대한민국이 그렇다고 해도 대선에 나오려고 이런 소리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도 저분이 나오시면 안 되죠. 에이. 그거 지 마음이죠 뭐. 자, 지금 박미님이 쓴 댓글에 제가 이거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폭력이 있더라도 국민 저항권으로 국회를 밀어야 이길 수 있다고 누가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폭력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는 폭력 반대합니다. 우리가 국회를 폭력으로 민다고요? 안 됩니다.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가 그렇게 아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치고요. 본인이 실제로 또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다른 사람 그렇게 행동하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면 너가 앞장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네, 그리고 아까처럼 한동훈이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지나 보러 갑시다. 바다 건넌다면서요. 자, 26번 뉴스인데요. 제가 이 뉴스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너무하다. 자, 26번 뉴스 날짜 한번 보여주세요. 26번 뉴스의 날짜를 보여주세요. 자, 정 변호사님 날짜 어딘가요? 2025년 2월 25일인데요. 오늘이죠? 네네. 오늘 아침이죠? 네네네. 정 변호사님.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마지막 최종 변론 날 네. 굳이 이런 기사 써야 할까요? 이런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죠? 제목 보세요. 제목. 네. 준비되어 있다는 홍준표 마지막 도전서 결실 얻을까? 네, 그렇게 되어 있네요. 대권 가는 길 10일이라고 된 걸로 봐서는 여러 사람들의 기사를 제가 그래서 쭉 미리 봤어요. 썼나요? 네, 쭉 봤어요. 네. 뭐 한동훈도 있고 네. 그리고 뭐 김문수 장관도 있고 다 있어요. 네네. 근데 하필 오늘 이 날짜에 왜 이렇게 돼 있냐는 거예요. 그러게요 말이에요. 근데 또. 제목도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네네. 근데 제목도 준비돼 있다는 이런 워딩 아니에요. 딴 네. 분들은. 근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기사 자중 좀 했으면 전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일리 안에 우리 홍준표 시장이 전화를 해서 오늘은 내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네, 그것도 그렇지만요. 오늘 준비돼 있다는 대통령 후보 이런 대권 가는 길 이런 기사는 국민들이 볼 때는 마음이 좀 아픕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3월 초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만만디 콩떡 아나콩떡. 정 변호사님 아나콩떡이라는 얘기 아세요? 알죠. 여러분 아나콩떡이라는 이야기 아십니까? 지금 현재 나가가지고요. 혹시 대선 준비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나콩떡. 대통령이 돌아오셔야지. 지금 무슨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위기에 빠져있는 대통령을 보면서 대선 준비를 합니까? 자, 우리 아나콩떡 한번 외치면서 그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27번인데요. 자,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은 많은데요. 이재명 무죄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저도 뭐 조심스럽게 예상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먼저 결정이 되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되면 저는 이재명 2심 무죄 가능성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다 탄핵된다고 보고 하는 기사잖아요. 노큰 말은 재판부 모호성 인정 이러지만요. 이거 사실과 달라요. 왜냐하면 이 공소 사실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달라고 해서 아주 검찰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 구체적인 어떤 허위 사실이 무엇인지를 4가지를 딱 나눠서 정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이 오히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2심 무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는 뭐랑 똑같냐? 이재명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나 재판 안 받아라고 하는 얘기를 안 받아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거의 같은 거예요. 얘네들은 잔치상 차려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나왔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탄핵 재판을 위해서 임기 단축 이런 얘기 대통령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돌아오실 건데 임기 단축은 왜 하니? 돌아와가지고 대통령을 갖다 끝까지 해야지 왜 임기 단축하니? 그러더라고요. 자, 윤 측에서요. 야당 이재명 지키려고 셀프 방탄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정 변호사님. 네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일단 이때까지 나왔던 얘기들이었죠? 네, 그렇죠. 그 장난 같은 탄핵 소추 발의. 저 말도 진짜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야당 장난 같은 탄핵 소추 발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 소추안 중에 일부는 각하가 될 것도 있어요. 각하의 내용이 뭐냐면 탄핵 소추 사유가 뭔지가 정확하지 않아서. 아, 그래요? 네네. 네, 저희가 조금 있다가
파면 기각 5대 소추 사유 살펴볼 건데요. 딴 걸 먼저 하고 지금 하려고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요, 계엄 배경부터 설명하고, 야당은 정책 발목이었다. 그리고 윤 측에서는 연금 개혁 시급한데, 야당은 특위 구성 거부를 했다라고 이때까지 나왔던 얘기지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돼서 마지막에 이제 두 가지 이제 쟁점 42, 43%냐, 44, 45%냐, 그 다음에 이제 물가 변동률을 반영할 거냐 하는 요 두 가지 쟁점만 남겨놓고 사실상 거의 이제 지금 합의 단계에 갔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정치적인 의도로 이거를 무시해온 것이 민주당이고, 또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지 않습니까? 예전에 지네가 마음대로 탄핵해놓고, 되지도 않은 탄핵해놓고 헌법재판이 진행되지 않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예 일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았던 게 누구예요? 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다가 막상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 소추되니까 아이고 저 임명해야 된다라고 또 막 나서면서 엉뚱한 소리들 하고, 마은혁 부분에 대해서도 지네 마음대로 그렇게 추천해놓고 합의해서 추천한 거라는 그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8번 뉴스인데요. 저는 이런 뉴스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악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접견온 친윤에게 조기 대선 시 땡땡땡을 국민 추대 후보로라고 했다는 설. 정 변호사님, 이렇게 설로 기사 써도 됩니까? 이 설이 도대체 누구한테서 나온 얘기예요? 유재화 국민의힘 세종시 갑 당협위원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름을 만약에 탄핵 소추가 인용됐을 경우에 어떤 시기든 윤 대통령의 표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말씀하시지 않을까라고 그냥 지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중앙일보 논설위원인 강찬호라는 사람이 그 친윤들이 접견을 갔는데 그 접견을 할 때 대통령께서 만약 차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누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했다는 말도 정확하게 없고 이렇게 기사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사실은 강찬호한테 전화를 사실은 해봤어요. 전화 근데 안 받아서 통화를 못했는데, 이 강찬호 아마 논설위원 저한테 이렇게 말할 거라고 예상해요. 이 선배님 아시면서 왜 그럼 물어보세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요, 조기 대선 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조기는 밥상머리에서 먹을 때만 써라. 조기는 대선이 아니고 어선에서 잡아온다. 여러분 무슨 조기 대선입니까? 이런 얘기 좀 하지 말자니까요. 만약에 애가 공부를 되게 못해요. 근데 엄마가 애가 입시 지금 수능 보러 가기 직전에 엄마가 걔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 끝나고 난 뒤에 대학 떨어지고 난 뒤에 어디 공장에 취직해라. 엄마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딸이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또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아니면 만약에 남편이 어디가 아파. 근데 부인이 남편 건강검진 하러 가기 전에 이렇게 남편을 보면서, 근데 여보 통장 비밀번호하고 통장하고 도장은 나 좀 주고 가. 그래서 왜? 그러니까 수술하다가 잘못되면은 어렵잖아. 그냥 주고 가. 기분 좋을까요? 아니,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어요.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좋은 거는 입으로 하고 나쁜 건 입으로 떠들지 말아라. 그리고 말로 자꾸 하면 그게 이루어진다. 말로 하는 건 좋은 것만 해라. 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조기 대선 타령하고요. 뭐 이러면 승복을 한다는 둥. 왜 이래요? 여러분 제 말 맞지 않습니까? 정 변호사님 맞죠? 제 얘기? 맞죠.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부분은 밝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기사에 넣었습니다. 29번입니다. 개통령이라고 불리던 강형욱이 갑질 논란으로 엄청나게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요. 무혐의래요, 다. 그때요, 난리 났었어요. 그 옆에 있는 뭐 직원들이 얘기하고. 정 변호사님, 이런 경우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발 없는 말은 천리가 가고, 이미 뭐 벌어졌는데 뭐 나중에 혐의 없음 받으면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쵸? 참 그 못돼 먹은 사람들인데, 근데 그런 거짓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은 제대로 처벌을 받았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라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분은 전 모르지만 억울하실 것 같아서 알려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저분 무혐의입니다. 네, 30번입니다. 이번 설날 때요, 황금 연휴 국내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 황금 연휴라고 최상목과 그들이 만들었는데요. 결국 일본이 다 가져갔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그거죠. 국내 여행은 안 가고 일본 여행을 많이 갔다, 그 말인 거죠. 네.
비싸도 다 일본으로 바로 갔대요. 근데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정 변호사님. 뭐예요? 지금 국내 여행지가 물가가 되게 많이 오르고 호텔도 되게 많이 올랐어요. 네네. 그리고 특히 국내 호텔 값도 많이 올랐고요. 국내 비행기도 올랐고요. 일본 가는 게 더 싸다는 거예요. 네. 엔화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일본 여행 갈게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댓글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탄핵 무효라고 외치지 마세요. 탄핵 당한 거 아니에요. 탄핵 무효라고 하지 말고 그냥 각하라고 하시라니까요. 탄핵이 결정도 안 됐는데 왜 무효예요? 여러분 그 말 안 된다니까. 누가 탄핵 무효라는 얘기를 합니까? 지금 탄핵이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탄핵 무효라고 하면 여러분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는데, 자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탄핵 무효는 탄핵을 당하고 난 뒤에 억울하다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탄핵 당했어요? 아니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기각 각하 이걸 외쳐야죠. 탄핵 무효란 건 탄핵 당하고 난 뒤에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불러온다니까요. 입이 보살이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탄핵, 거부, 뭐 이건 괜찮네요. 탄핵, 기각, 탄핵, 그래서 그냥 각하. 윤석열 대통령을 제자리로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뭐 이런 건 괜찮은데 탄핵 무효 안 돼요. 윤 대통령을 제자리로, 그쵸. 아니면 탄핵 각하. 근데 탄핵 각하 어렵잖아요. 그냥 각하 하고 외치세요. 그러면 옛날에는요 뭐 이렇게 대통령을 부를 때 각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의 있죠. 왜? 윤석열 대통령을 각하라고 부른다. 다시 대통령 자리로 그 의미에. 그리고 탄핵 재판이 각하. 각하 좋네요. 내가 했지만 너무 잘했어. 자, 정 변호사님 방금 네. 속보 들어왔습니다. 윤측 일당 독재 파쇼 행위 알리려 국민에게 계엄 소개 좀 해주세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요번에 그 국회와 대통령이 대립을 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그냥 대통령이 되게 세다, 제한적 대통령제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붙어보니까 이거 대통령이 국회보다 더 센 게 아니라 오히려 국회가 더 세구나.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은 말입니다. 아니 계엄을 했는데 그게 요건에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라고 따지잖아요. 네. 그러면 국회에서 말입니다. 입법을 할 때 완전히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그런 어떤 법률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만들 때 어떤 요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그냥 다수결이면 되잖아요. 다수결이면.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다수결이라니까 어떤 법이라도 위헌적인 법률도 그들이 만들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거부권을 행사했더라도 뭡니까? 또 같은 거를 또 올릴 수가 있어요. 1사부 제2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뭡니까? 동일한 회기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새로운 회기면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회기를 바로 지난번에 첫 번째 탄핵 소추가 탄핵 소추안이 그건 200명이 안 돼 갖고 그냥 사장되니까 바로 그 다음 날 다시 새로운 기회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주일 만에 탄핵 소추안 통과시킨 건데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해도 형식적 절차만 갖추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국회의 무소불위가 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독재 맞는 얘기예요. 100% 맞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탄핵 무효라는 용어 쓰지 말자고 하는 설명 들으니까 이해 가시죠? 저는 그래서 집회에서도 탄핵 무효라고 지금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미 탄핵이 발생하고 난 뒤에 하는 외침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절대 그 외침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탄핵이 없을 건데 인용이 안 될 건데 무슨 탄핵 무효라고 써요. 안 돼요. 우리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용어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는 잘못된 걸 빨리빨리 짚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앞장서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탄핵 무효가 아니에요. 지금은 각하. 저는 각하라는 말이 좋은 것 같아요. 각하. 근데 제가 구속 취소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이 구독 취소 써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진짜로 댓글에다가 저한테 구독 취소 막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 취소가 아니고 구속 취소요 그랬는데 구속 취소보다 각하를 지금은 마음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각하. 알았죠? 자, 정 변호사님 적어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야당이 위헌성 큰 법률 반복 통과시켜. 예, 그러니까 저것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안을 통과시켰어요. 과반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네가 다수결을 남용해가지고. 근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다시 제2에 붙여서
만약에 통과를 못 시키면 그러면 그만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어떤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내용을 경우에 따라서는 더 강화해서 계속 올리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징그럽게 계속 올렸죠. 아니, 그러니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어떤 법률은요, 그게 법률이 아니에요. 법률은 누구한테나 적용될 수 있는 건데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위한 특검법 자체가 위헌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를 지금 몇 번째 한가? 세 번째, 네 번째 벌써 하지 않았습니까? 자, 정 변호사님께 제가 오늘도 출연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녹용 한 잔을 드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지 마요. 저 아직 말 다 안 끝났어요. 구전 녹용 광고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애국 녹용이라 불리는 구전 녹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전 녹용은 녹용 중 가장 비싸고 귀하다는 러시아산 그중 1000회의 환경을 가진 아바이스크산 녹용의 가장 비싼 분골과 팁까지 통째로 다렸다고 하는데요. 합성 첨가물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엄선한 국내산 재료를 평강만의 기술로 황금 배합하여 다려냈습니다. 아투TV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 모두 파이팅 하시는 의미로 구전 녹용 편을 32% 특별 할인합니다. 0504-0824-2172로 구전 녹용이라는 문자만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전문 상담원이 전화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한테 누가 카톡을 보내셨어요. 녹용 두 박스 샀어요 라고.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이게 저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투가 커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지만 진짜 이렇게 저와 오늘도 이 시간에 저 방송을 봐주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랑과 행운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오늘 마지막 이제 발언해 주셔야죠.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이 지난번에 했다가 이제 선고 날짜가 잡혔다가 다시 해서 이제 추정이 돼 있었는데 27일 오전 10시에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25일이니까 내일 모레 아침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27일 오전 10시에 마은혁의 임명보류가 만약에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면 그러면은 지금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임명을 바로 실질적으로 한 해 만에 이런 일로 시끄러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그래서 임명을 하면 그럼 마은혁이가 다시 재판에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론을 갱신해야 돼요. 갱신. 그럼 사실상 처음부터 다 새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칙상은. 그런데 또 헌법재판소가 아마도 그냥 이건 헌법재판이니까 헌법재판소의 특성상 간이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충 해서 넘어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왜 지금 마은혁이에 대한 선고를 하느냐? 조심스럽지만 현재 헌법재판소 내부가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5대3인 것 같습니다. 5대3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은혁이를 헌법재판관으로 끌어들여서 하여튼 중간에 변론갱신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6대3을 만들기 위해서 마은혁 임명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희망도 보고 그리고 긴장도 해야 되겠죠. 왜? 5대3이니까 기각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는 건데 마은혁이가 만약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면 6대3이 되니까 더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한 2시간 더 지나면 최종 진술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사랑과 그리고 관심과 그리고 기운을 받고 3월 초 당당하게 돌아와서 공수처부터 다 이렇게 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송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같은 마음이며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용어에 조금이라도 실수가 없게 제가 조금씩 도와드리는 것이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보람이기도 합니다. 우리 박경련님 오늘도 스팬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PD님도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 클로징 멘트는 하겠습니다. 3월 1일 날
다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야 하겠죠. 저희 지금 아토에서는요, 아침 10시부터 저녁까지 방송을 할 겁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아토TV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망하느냐 흥하느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불공정 시비 속에 탄핵 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물결이 거세지자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3.1절 탄핵 반대 집회는 대한민국의 흥망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 여의도로 모두 모입시다. 비폭력, 평화의 메시지를 외칩시다. 나이, 성별, 종교 따지지 말고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합시다. 먼 훗날 후손들이 우리가 조국을 지켜놓으라고 당당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 한 줄 더 붙이자면 후손들에게 당당할 수 있도록 행동할 때입니다. 아토TV는 3.1절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탄핵 반대 집회를 생중계하며 고성국 박사님도 방송에 출연하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3월 1일 날 저희 방송 꼭 봐주시고요. 저는 오늘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싶었었는데 내일 오후 5시 유여회의 적반하장에서 5시에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약속해요. 내일 5시에 오실 거죠? 라이브 방송 때 실방 오실 거죠? 네, 법무법인회 정준기 변호사님과 오늘도 방송 함께 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사랑과 행운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5시 적반하장 아투에 오실 거 약속해 주시고 오늘 방송 클로징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그 탄핵 무효라는 단어를 쓸 때가 아니라는 말씀은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 탄핵 무효 아닙니다. 카카 탄핵 무효 아니에요. 카카. 그리고 아투TV 구독 꼭 눌러주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5시에 좋은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